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역 정치권에 변화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새로운 도당 위원장에 취임하였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최근 취임한 두 정당의 도당 위원장을 모시고 앞으로 도당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앙 회의, 충청권 연석회의, 그다음에 관련된 소상공인이나 노동자 단체 등 각종 단체 간담회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30일에서는 취임을 하고 당직 임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임 소감보다는 대신 제가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꼭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 신인으로서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으로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고 많은 분들, 우리 당 내외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지도부 선출 시에도 변화와 혁신이냐 안정과 균형이냐 했을 때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인인 예. 저를 도당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거는 기존의 정치인, 기존의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충북도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어떤 주민의 생활 속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한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인에게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면서 아마 선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임기가 1년이죠. 앞으로 네, 임기 그렇습니다. 동안 도당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운영 방향 말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을 할 때 3대 당무 기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기본적인 건 변화와 혁신의 방향에서 생활 정치를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임 정치를 하겠다. 세 번째, 당원 중심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 정치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어쨌든 야당이 민주당의 다수당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탄핵이다, 청문회다 그러던 걸 하다 보니 정쟁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가 뭐고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 여야가 합의해서 4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법이라든지 전세 사기법이라든지 구하라법 등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는 현장에는 답이 있다라는 명제 아래 철저하게 주민들의 생활 정치를, 주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소통하고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정치입니다. 예. 사실 선거 때만 되면은 뭐뭐를 하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 이제 공약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빌공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약속을 하면은 그건 꼭 정책이고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도 12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현재는 8개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입니다. 예. 자치단체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정치를 하면서 우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방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실행을 하고 중앙의 제도 개선이나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서 건의를 해서 실천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원 중심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당원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공당이거든요. 예. 국민을 대신하는 공당인데 일부에서는 뭐 거대 야당인 경우에는 뭐 특정인을 위한 당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존중되고 그분들이 그 총의를 모아서 생활 정치,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당원 중심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제가 세 가지 당무 기조입니다. 예. 취임 당시 레드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네. 레드팀 그러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빨간색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레드팀이라고 하면 과거 군사 훈련 과정에 있어서 아군의 취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해서 최근에 기업과 정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도민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변화하고 혁신을 하려면 과연 우리의 내부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지 하는 팀을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저희들은 뭐 레드팀 그러니까 좀 어색하니까요. 예. 국민 눈높이위원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인선 과정에서 한 분이 제안을 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7월 달에 소상공인 3종 센터, 지원 3종 센터를 발표를 했는데 대출을 연장해주고 대상을 완화해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해서만 그것을 완화하고 인정해주는 거였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대상자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했을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당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하고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걸 일명 국민 눈높이위원회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당 조직 정비가 거의 끝나셨죠? 당직 인선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은 도당 당직은 상설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위원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서의 당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8개 당협이 있습니다. 8개 당협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도당의 상설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8개 당협에도 반드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정책적이나 정적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담당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광역당이다 보니까 위원장만 인사를 한다든지 위원은 인사를 안 한다든지 또 활동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상설위원회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눈높이위원회고요. 우리 현안인 중부내륙특별지원법에 대한 점검 특위, 뭐 청중화 활성화 특위, 막힘없는 출근 대책 특위, 뭐 축산물류 특위, 항공기소임 특위 등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일하는 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도당 당직이 적게는 한 45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 했었는데요. 저는 8월 28일 날 도당 당직을 409명을 인선을 했고요. 엄청 추가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는 특별위원회까지 합치면 한 500여 명 당직을 임명을 하고요. 그 당직이 우리 국민의힘 전위부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일하는 도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수민 전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했잖아요. 네네.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김수현 전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뭐 더 중요한 일 아니면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도 발전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당직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 사고당이 되는 거예요. 사고당인 경우에는 도당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 공백이 없을 거게 할 거고요. 우리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한 40여 개의 당협이 지금 사고당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협을 채운다 안 채운다는 것은 중앙당의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요 당협은 새로운 인물로 대체를 할 것이다. 요 당협은 비워둘 것이다. 예를 들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예, 예.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예, 예. 그 지역은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원구 당협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당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구 당협은 사고당은 중앙에서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예. 도내 8개 당협이 있죠. 현황을 다 파악하셨을 텐데요. 네.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 뭐라고 보셨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저도 이제 상남구 원외 당협위원장이고 저도 낙선을 했습니다. 아마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당협별로 약간 당선이 된 데는 뭐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낙선한 곳에서는 사기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국민의힘 도당과 당협은 일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의 패배의 아픔이라고 그럴까요? 실패라고 그럴까요? 예. 그걸 빨리 극복을 하고 빨리 당협을 정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상설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역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고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당협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다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어떤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충북 발전을 위해서 현안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도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명한 지사님께서 획기적으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일 것입니다. 예. 법이라는 것을 입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 법은 많은 다양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놓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관련돼서 반대가 많아요. 근데 입법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이 미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한 1년 정도가 안 돼서 전부 개정 법률을 내놓습니다. 예. 충북 발전 또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 조항들을 넣는 전부 개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지원 특별법도요. 1년이 안 돼서 전부 개정을 냈고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정 특별법도 전부 개정을 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충북을 포함 중부권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 개정이 필요하고요. 왜 필요하냐면은 중요한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예. 근거가 뭐냐? 이 법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큰 사업은 예타 사업을 해야 돼요. 예. 예비 타당선주사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작은 사업도 예산을 넣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나 충북도 행정부지사 했을 때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와서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충북 발전의 시작과 끝은 저는 청주공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청주공항이 뭐 벌써 300만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500만 정도 이용할 것 같은데 청주공항은 인천 수도공항은 대체공항이고요. 행정도시 관문공항이고 중부권 거점공항입니다. 예. 진정한 이런 공항의 어떤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히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선 청년 정치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설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설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예요. 저는 이번에 청년위원회를 우리 도당에서도 8개 당협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도당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당협별로도 구성을 할 겁니다.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 머무르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이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얘기하면서 교육발전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생산되도록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받고 거주하면서 지역의 문제가 뭔지, 지역 전체 문제가 뭔지를 관심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청년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청년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걸 해서 정말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키운다는 표현보다도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어떻게 계획하고 가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나 공당입니다. 지역당으로 보면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쟁보다는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예. 제가 주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을 하고요. 발굴을 하고 그걸 예, 예. 정책화시켜서 당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 당정협의회는 충북 도하고 할 수도 있고요. 청주 시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소속된 그 시군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하만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제가 중앙당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점 어제도 한동훈 대표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전 개소식에서 만났는데 우리 충북 현안에 대해서 원해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 주십시오. 근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지방선거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선거가 네.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당원들도 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직을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존에 제가 조성한 우리 당 조직하고 당협에 있는 조직들이 전후부대가 돼서 2026년이죠. 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민들로부터 사랑하는 도당이 돼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아서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직자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승우 도당 위원장님 혹시 지방선거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도당으로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국민의힘 도당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와 혁신도 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다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당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는 도당위원장 이전에 상당 당협 위원장입니다. 상당 당협에서 제가 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소통하고 있고 13개 면동에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지방선거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좋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견인듯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끔해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일하는 도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면서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회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충북도당 위원장이 됐는데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예, 선거라는 게 선거하는 날 당일날은 굉장히 기쁘고 그게 이틀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 그 무게감이 어깨를 굉장히 짓누르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에 충북도당 위원장 경선 결과를 보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까지 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지 참 궁금하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와 우려와 응원 이렇게 한꺼번에 좀 몰아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잘해보고 싶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합의 추대 방식을 깨고 이번에 경선을 통해 이제 선출이 네. 되셨잖아요. 그동안 도당 위원장들과 차별화,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그 이전에도 합의 추대 방식이었고 국회의원들끼리 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또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국민의 그 힘하고 좀 다른 방식이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 민주당은 2년에 한 번씩 뽑다 보니까 이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까지 담당을 하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1년 만에 경선을 통해서 도당위원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목표는 분명하게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꼭 좀 해달라 이런 응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 이런 지경입니다. 예, 지금 말씀에서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제 키워드가 네, 승리하는 충북 도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 슬로건이 두 가지였었는데 예. 승리하는 민주당 충북도당을 만들겠다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그 방법으로 당원 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요.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또 60%가 넘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이런 정권을 언제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일단 해야 되는 국회를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고 2년 후에 지방선거 승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9개월 후에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근데 물론 대통령 선거가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집권을 준비되어 있는 집권이 예비되어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이제 도민들의 어떤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충북도당을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부분적으로 져왔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지고 지난번에 청주시장도 지고 그렇죠. 이것을 승리하는 민주당의 DNA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깨도 무겁고 잘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당원 중심주의, 네네. 뭐 당원 주권주의 이런 말씀도 이제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대미문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민주당에 한 번이라도 돈을 낸 그 당비를 낸 당원이 250만,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이 150만. 예.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당원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청주시에도 4군데 모두 초선이 됐는데 예. 당원들이 뒤집은 거거든요. 저 역시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조는 전국의 민주당에 다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승리한 초선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 국회의원을 맡기는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저 역시 이기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제 도의원 또 단체장 이런 분들이 경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선이 좀 안 되고 이렇게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도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하겠다. 예. 내가 됐었던 것처럼 그래야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실 거다.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가 지금 되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국회의장 선거도 또 원내대표 선거도 심지어는 최고위원 선거에 컷오프를 하는 선거가 원래는 중앙위원들만 참여를 해서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예. 이번에는 당원이 전체가 참여해서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박완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기초의원으로는 저희 민주당으로는 최초로 출마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을 일으킨. 그래서 당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을 뽑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당원들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사실은 기존의 정치를 하던 사람들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당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당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당원 중심주의고 당원 주권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도당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2번 이상 하신 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하신 거죠. 예. 뭐 육선을 하셨다는 어느 의원도 또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을 해오셨다는 어떤 의원님도 다 한 번씩밖에 못했다면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 도당위원장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것은 이렇게 당원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2년 후에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라. 승리를 하는 승리의 현장 사령관이 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필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북부권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충주와 제천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승리가 가장 큰 목표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당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당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네. 새로운 당직 인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당직 인선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그 상근자들도 혁신시켜서 새로운 사람들로 지금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서 했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새로 수석 대변인제를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는 대변인이라는 직제가 없었는데 직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범위를 넓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상무위원들 직책 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줄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마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력을 좀 쌓고 당원들에게도 자기 그 설득을 좀 해가면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은 당에서 열어주겠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청주시 의원들이
9분이 뭐 이렇게 소송에 걸려 있고 의정 활동 중에 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당에서 책임지겠다. 예. 변호사가 필요하면 당에서 되겠다. 그리고 당이 공격받는 혹은 당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이 나서겠다. 이런 이제 책임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모아져서 당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당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당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면서 향후에 2년 후에 선거에 승리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달라질 겁니다. 예. 도내 이제 8개 당협이 있고 그 현황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텐데 네.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당원 모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당원이 서로 당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원 주권 시대에는 당원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적당히 좀 활발히 오가면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 생각인데요. 1차적으로는 상시적인 교육 기회를 좀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마자나 혹은 출마를 도와줄 분들이 상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계속 매달 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나 이런 데는 여성 정치인들을 확보를 위한 여성 학교를 계속 지역이별로 8군데 모두 할 거고요. 예. 이런 교육 프로세스를 좀 할 거고 한편으로는 그 정책 토론회를 그동안 변재일 의원이 도당위원장인 시절에 한 10번 정도의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충북의 주요 아젠다를 끌고 가는 이런 이제 정책 정당의 면모를 좀 보였는데요. 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도내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번 달에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원 활동의 문제인데 당원 체육대회나 혹은 당원 단합대회나 혹은 당원들의 함께 가는 등산 모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당원들끼리 알고 출마자들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저렇게 역동적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런 도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어떤 의욕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지역 현안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공약을 우리 청주권에 있는 4명뿐만이 아니라 이무선 의원까지 전부 공약이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송 국정조사 하겠다. 예. 오송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안전 문제를 좀 지키겠다. 그래서 그 도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영동과 옥천에 이번에 호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폭우 피해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 대응 조치들을 좀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양에서 그 댐 건설을 한다고 그래서 사이남이나 이런 곳에 지금 물이 마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환경부 발표가 있자마자 단양 쪽 당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가겠다. 이것이 충북도당이 기존의 도당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일 거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송 국정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들이 오송 TF 이제 도당 차원에서 TF가 있는데 TF에서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6개 당이 참여를 하는 18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 역대 그 국정조사 요구서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는 보고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네, 판단됩니다. 네. 현역 의원 입장에서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이 방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공천 룰 같은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중앙당에서는 저희들이 시도 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첫 모임에서
새로 된 그 당대표하고 같이 상의한 게 2년 후에 쓸 룰 세팅을 지금 하자. 그래서 2년 동안 당원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혼란을 좀 방지를 하고 2년 동안 그 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전에 얘기를 해놔서 지금 룰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선거가 있으면 선거 한 달 전, 2달 전, 심지어는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된 적이 많았었죠. 그거를 2년 전에 미리 당겨서 룰 세팅을 해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과 중앙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선 청년 정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4년 전에 저희들의 가장 큰 성과는 청년들의 진출, 청년과 여성의 진출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체 출마자들의 약 한 40% 정도가 청년이거나 여성이거나 거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그 정도가 출마를 했고 당선도 많이 됐어요. 물론 예. 전체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적게 당선이 됐습니다만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상당히 많은 수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당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갖는 그 어떤 불쾌감이나 소외감이 있어요. 나를 불쏘시개처럼 쓰고서 버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노력한 만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차별화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차별화가 그렇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의 민주당과도 차별화가 있는 방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이지 방향은 여기에 이 제가 만든 방향에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당의 민주당 동지들이 위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면 과거의 민주당과도 차이가 있을 거고 뭐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의 안 하는 당이니까 뭐 거기하고의 차별화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의 달라진 민주당,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2026년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뭐 어떤 다른 승리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에 총선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에게 비책이 있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 지금까지의 선거 방식과는 다른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의 그런 선거 방법이 있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흔히 쓰이던 방식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해서 큰 성과를 좀 본 방식들을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좀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거 준비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 여기서 공개하시기 어려운가요? 공개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달라진 저희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민주당. 우리는 지금부터 또 어제부터 싸우러 나선 상태이고 현재의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맞서는 그 과정에 생기는 지방선거 꼭 승리하고 9개월에 있을 권력 교체기에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다 어렵다고 하죠.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로 취임한 도당 위원장들과 만나 말씀을 들으니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충북 시사토론창 충북 도당위원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